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하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의 진행을 맡은 장준호 교수입니다. 학교 공동체에 설레는 첫발을 내디게 되는 초등학생.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초등학교는 꿈과 희망의 배움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선거방송이 준비한 민주시민교육. 이번 공감의 시간은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내일을 실현하는 초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인 서원초등학교 임재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산 학현초등학교 정나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 두 분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선거연수원의 문은영 교수님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그 온라인 원격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죠? 예, 요새 좀 다양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대면해서 아이들 만나고 웃으면서 교실 수업을 했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거나 혹은 목소리만 듣는 그런 수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정감을 전할 방법이 온라인 랜선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현재로서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적응을 합니까? 정나라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전부터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또 너무 이제 쌈방향이 처음에는 우아했다가 이제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지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의 교감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지켜야 할 민주적인 의식이나 자질 부분들이 이제 화두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맥락에서 뭐 저작권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초상권 같이 장난으로 시작했던 그런 간단한 일들이 남한테 큰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현실 상황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이제 발달 연령이 아직 좀 미성숙한 그 연령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하는 지침과 규제 이런 것들도 이 민주시민 맥락 안에서 아이들한테 좀 배워져야 하는 자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거나 또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칙들, 이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전에는 학급에서 이런 학급 자치 규칙을 3월 달에 같이 정하고 선거 교육도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안내를 했어요. 왜냐하면 3월에 이제 학급 임원이나 그다음에 전교 임원도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 세우기가 먼저 어디서든 온라인에서든 그 오프라인에서든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밑바탕이 돼서 저희도 지금 온라인 하는데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서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고 줌 수업 하다 보면은 낙서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어떤 낙서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귀여운 나 천재 막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문제를 같이 푸는데 거기에 이제 답을 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친구가 대답하기 전에 답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생각할 시간을 반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인들이 느끼고 어떤 규칙을 해야겠니 애들 입에서도 이제 좀 이야기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런 규칙들 이런 거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의 그런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나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그 규칙을 직접 자기가 이제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그게 민주시민교육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네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연수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또 교사 양성이나 또 이런 데 있어서 연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이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었나요? 일단 지역이나 학교마다 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보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했었던 모습들을 좀 보자면 네.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한테 그 내용을 먼저 가르쳤던 부분은 초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네, 뜻이죠? 배려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의 인지적인 부분을 네. 뭐 도덕 시간이나 네. 사회 시간 혹은 이제 창체 시간에 접근을 먼저 이렇게 해야 네. 무엇인지 알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인 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지적 영역을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알면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철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랬었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실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조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지식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왔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 있었는데, 네네. 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시행착오? 일단 지식 위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만, 네. 아이들이 알지만 하지 않는 현상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는 알지만, 그렇죠. 예. 이게 실천이 안 된다. 그리고 안다고 평가했을 때, 네. 우리가 뭐, 필기로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면화되고 태도와 가치가, 자세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뭐 정확히 교육과정 측면을 말하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역량이 들어오면서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배운 거고 네. 또 자기 삶에서 유의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네. 진짜 민주시민의 자질을 이제 신장했다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이제 저변 확대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민주시민의 어떤 다양한 배운 내용들이 네. 명제적 지식인 것도 있지만 네. 방법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적, 도덕적 상황을 좀 주고 네. 너라면 어떻게 생각하니? 혹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보겠니?라고 가상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역량을 좀 신장해보고 네. 실제 삶에서 그렇게 구현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개 교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뭐 미술에서도 얼마든지 캠페인을 그려서 낸다든지 체육교과에서 협업을 하면서 호흡을 맞춘다든지 네. 전 교과의 그 교육과정 걸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럼 정연아 선생님, 그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임재일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네. 그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신장시켜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학부모 입장이나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시민성을 어떻게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량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드러나겠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좀 변화가 있거나 또 평가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좀 발달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평가의 방법이 있는지요? 초등은 아무래도 중등이랑 고등과 달리 네. 평가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정말 그 임재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 수행평가 자체가 삶에 네. 기반해서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한 게 안산시 프로젝트, 안산시 홍보 프로젝트를 네. 했는데 아이들이 실제 우리 안산에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뭐 진행하는 것도 제가 그 삶에서
아이들 그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했고 평가도 거기에 준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네. 굉장히 자기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네네네. 그리고 자긍심을 느끼는 만큼 또 지역사회에 관심도 갖게 네, 되고 그 관심을 갖는 게 나중에 참여의 어떤 동기가 될 수도 네네. 있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선거연수원은 좀 어떻습니까? 선거연수원도 초등학교 네.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 대상이죠. 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잠깐 저희 기관 소개 좀 먼저 드리면 선거연수원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이고요. 저기서 연수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뭐 정당 선거 관계자 그리고 일반 유권자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장애인 유권자 이렇게 좀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주의 있습니다. 선거교실이요? 네네. 그럼 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면 네. 선거교육에서 선거에 중점을 두고 선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이벤트가 네. 될 수 있으면서 네. 그것을 통해서 정치 그리고 참여 네. 그것을 통한 시민성을 다잡아가는 매개체가 되는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가장 모든 학교가 이제 3학년 이상이면 회장선거, 정규 임원선거 할 텐데 그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는 의미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는 투표, 개표 실제 투표 개표 때 진행되는 뭐 투표소에 있는 기표소라든지 아니면 개표할 때 진행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직접 뭐 학교에 그다음에 교실에 찾아 들고 가서 학생들이 그럼 선거를 체험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학교 선거를 네.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공직선거 어른이 돼서 선거에 참여했을 때 다 적용되는 실물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문 교수님이 이제 선거연수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거에 대한 어떤 체험, 이거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하다가 보면 과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교육이 뭘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시민성을 키워주는 게 민주시민교육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정나라 선생님부터 한번 좀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시민성을 좀 이렇게 길러낼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 아까 안산 프로젝트나 또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다 반향이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뭐 교육기본법 2조를 보더라도 거기서 분명히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야 된다. 뭐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접근도 아까 말한 배려나 성실이나 이런 그리고 정의, 공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접근도 그렇지만 반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협동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또 토론, 지금 학교에서도 1, 2학년에서는 이제 자기 의견 말하기, 거기 이제 그리고 질문 만들기를 하고 있고 3, 4학년은 그 비경쟁식 토론이라고 해서 이제 토론을 이렇게 좀 학교에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5, 6학년은 디베이트. 디베이트. 네, 그것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고 결국 민주시민이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제든지 그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여기 선거에서도 말하지만 의사결정권, 결정권이 이제 좀 강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까지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반법적인 측면도 이제 학교에서도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이제 도덕교과도 사회교과도 이제
그리고 요소를 보면 각 교과에서 민주시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영어도 가능하고 모든 과목이 모든 과목이 다 모든 과목이 다 가능한데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도를 해보고 노하우가 생기면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시도를 안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교과에 한정된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임재일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민주시민교육,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뭘까요, 과연?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시민을 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다라는 어떤 지향점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양성이다. 아, 다양성이다. 네. 뭐 편견과 차별 이런 거 있고 최근에 뭐 혐오라는 키워드도 떠오르고 있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는 관점들이 이 안에 여러 교과들을 공통 분모를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를 참여하거나 아까 지역사회의 유의미한 것들을 자기가 배워간다고 했을 때 주체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으로서 주도하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게 교실 아닐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정나라 선생님께서 하신 안선 프로젝트처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민주시민 이 교육은 전교과에서 뭐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말씀만 더 이렇게 붙여서 전해보자면 이제 미래 교육 시대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그 또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배움을 소비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렇게 배워지는 것을 주도하면서 생산자로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어리다고가 아니라 오히려 활동 위주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초등학교에 민주시민 교육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 같다. 배움이 소비가 아니라 배움을 만들어 나가는 아이들로 좀 길러내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에 있어서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 시민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만큼 자기의 판단과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수준에 입각해서 뭔가 공동체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 다양성과 아이들의 주체성과 그리고 또 배움을 자기가 생산해내는, 주도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초등교육이 이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그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나라 선생님. 저는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제가 문제라고 느껴드는 게 이게 교육과정에서 일회성,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와서 행사성으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좀 지향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초점을 두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흐름으로 갈게요. 계열성, 교육과정이 1학년 때 이거, 2학년 때 이거, 민주시민적 요소를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게 조금 현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통하고 회의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 이렇게 하고 반성회 열고 그러거든요. 반성회. 반성회 말이에요. 성과 발표회. 발표회. 애정. 그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되게. 애정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나라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재일 선생님은 조금 더 세게 사이다 말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변화하고 있지만 그 불편한 진실은 굳이 좀 얘기하자면 모든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홍익인간 이념 아래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게 국영수사가 은미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교과에서의 어떤 단원이나 소재로만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례적으로 치고 빠진다는 표현이 그 진도에 맞는 당신은 가르쳐지는데 삶의 전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하게 그랬을 때 아이가 내면화되고 어떤 그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교육과정 안에 너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지교과 위주로 흘러가는 이 맥락에서 조금은 주변 교과도 아니죠. 아직 어떤 자리를 제대로 잡거나 실수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주변 아이템으로 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평가와 이런 교사 방법들이 아무래도 주지교과에 상대적으로 밀려져서 네. 진짜 중요한 핵심을 못 건드리는 부분이 조금은 교육과정에서 개선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이렇게 첨가해 보자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교사일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실 텐데 아이에 맞춰서 그런 걸 디자인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해야 될지 명확한 디렉션이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렇죠. 다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사회나 도덕에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하는 일과 주민 참여를 해봅시다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단어 그 맥락에서 도덕적인 어떤 자세가 민주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녀 평등 같은 걸 보면 이제 차별, 편견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다문화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아이템들이 사실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분절돼서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니까 그게 3학년 때 잘 하시는 선생님이 있지만 4학년 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계열성 있게 배우지 못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절이겠죠. 그렇죠. 체계성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맞습니다. 간에 좀 협업이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같은 학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게 수직적으로도 그렇죠.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보통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6년이면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한 아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가치관이 그 안에 6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형성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교육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임재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 민주시민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중요한가?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아이들의 모든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6년 동안에 거의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과 이제 고학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학년에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과 또 고학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정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저학년, 고학년에 다가가는 그 어프로치가 좀 틀리죠? 민주시민교육이. 네, 맞아요. 어떻게 틀립니까?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1학년, 3학년은 주로 이제 일단은 바운더리도 다루는 바운더리도 이제 자기 먼저 알고 3학년 또 초반에 3월에 자기 이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리고 2학년 교육과정도 마을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넘어서 이제 지역이랑 그다음 국가 이런 식으로 번개 환경학대법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아이의 그 시선에서도 이 정도 바운더리 자기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간을 확대시킨다? 네네. 다루고 있는 공간 그것도 하나의 그 차별화돼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 그러면 저학년은 약간 공간 자체가 좀 적고 네, 고학년은 그러니까, 좀 공간을 좀 크게 가져가고 뭐 그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 이제 자꾸 우리 학교 사례, 저희 학교 사례 얘기를 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동물의 먹이를 돌려주세요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요? 동물의 먹이를 돌려주세요. 동물의 먹이를 돌려주세요. 네, 산에 그러니까 저희 안산 노적봉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원이나 산책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도토리를 자꾸 주워가니까 아이들이 보고 먹을 게 없다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팜플렛도 만들고 그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 도움도 같이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2학년은 마을 범위였다면 이제 저희 그 아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 삶에 녹아들게 하려면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시민 교육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그 같은 동물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3학년 때는 이제 저희 이제 학년이었는데 동물원, 그러니까 과학단원이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뭐 생활 양식이나 동물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거랑 관련해서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을 관찰하고 일단은 예전 같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아 이런 동물이 있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그 동물원이 얼마나 좀 불편하고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책도 찾아봤어요. 동물원에 동물이 행복합니까? 뭐 이런 책도 같이 찾아보면서 읽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거기 편지를 써보자. 마음을 전달하는 그 사육 그 동물원장 그래서 전 일단은 보냈는데 한번 근데 나중에 그 세장 쪽 세장이 개선이 저희 의견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세장 부분 개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애들도 그냥 말로는 저희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일단 계열성을 살려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고학년은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거기서도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좀 캠페인이나 그리고 왜 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표현이나 놀이나 이런 역할놀이나 역지사지의 감정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4에서 6학년은 좀 그 원인이나 탐구나 결국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게끔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체험도 좀 하게끔 하고 체험도 하고요. 캠페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공간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또 고학년들을 하고 있고 임준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초등하고 이렇게 초등에서 이 저학년과 고학년의 그 약간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아까 이렇게 다양성과 주체성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좀 체계적으로 저학년에서의 어떤 다양성과 주체성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수준에서 이게 되면 약간 고학년 가면은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맥락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학년 아이들은 나다움을 먼저 찾아가는 자기 정체성 찾기가 사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 나의 장점, 내가 뭐 부족한 게 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그 현재의 모습을 이제 1학년부터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1학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수년 하다가 6학년 가르치면 어른을 가르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나요. 그만큼 6년의 차이는 아이들이 정말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입체적인 삶의 어떤 받아들임이 그 6년 안에 가치관 형성이 충분히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체격도 커졌죠, 아이들이. 그렇죠. 책상의 높이도 정말 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나다움이 너무나 강한 거에 비해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내가 원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부딪히는 상충되는 상황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갈등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소통과 대화, 어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스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제3의 이슈를 나와 무관한 일을 저학년들은 나와 관련된 일이 유의미하게 배움이 일어난다면 고학년은 아무래도 자기 세상과 관련된 타인 이상의 것들도 관심이 갖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학년에 비해 좀 유연하죠. 그래서 이 1, 2학년들은 그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발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체험하는 게 너무나 강렬하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3, 4학년 정도 된다면 브루너의 EIS 이론에 본다면 이게 이미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고학년은 언어나 상징적인 체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발달 연령의 구분이 있다고 했을 때 가르치는 교사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주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6개 학년의 아이들이 어떤 정해진 패턴으로만 배워지는 게 아니라 발달에 따라 그 다양한 교수학습 처치가 들어가고 민주시민 하나의 단조로운 원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멀티플 형태의 입체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되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그 주체성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학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이제 성적이나 평가를 이렇게 매겨서 네. 아이한테 내면화 시키는 게 민주시민의 본질적인 자질을 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책임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중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네. 그게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외부로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소비자만이 아닌 생산자의 역할로 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네. 그러니 가르쳤을 때 이제 이거 이후에 너희들이 앞으로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성, 스튜던트 에이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민주시민에서 고강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그 타자에게 나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다. 그런 어떤 욕구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아이들은 외모로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게 어떤 특히 이제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것도 있고, 뭐 연예인도 네. 있고. 근데 그런 형식보다는 조금 더 설득할 수 있고, 타자의 어떤 다른 점들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심플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외부의 어떤 것을 영향을 행사해가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안 되죠. 네. 네, 그게 결론이 나오지만, 네. 이걸 했을 때 기분이 좋고 네. 보람이나 만족이나 성취를 느끼는 경험을 작지만 여러 번, 그러니까 강도가 아니라 빈도로 그런 기회를 자꾸 노출시켜줬을 때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아이들이 그 내면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결론을 가지고 답에 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니고 너희들의 아이디어가 뭐야? 라고 의견을 들어주는 선생님의 민주적인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마들링을 통해서 함께 교류했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조금씩 촉진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뭔가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의견을 아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얘기하기 바로 전까지 자기가 고민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판단도 하고. 그래서 그 판단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선생님이나 받아주는 친구들이 다양성의 입장에서, 다름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줬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네. 선생님이 얘기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죠. 네. 이제 어린 아이니까 또 친근하게 삼촌처럼 제가 이제 부르는데 집에서 엄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라고 해요. 제 얘기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말했을 때 시간을 갖고, 혹은 저는 이 언어를 쓰는데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에 어떤 아이들이 가치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건 없다. 네. 그 엉뚱함도 상상력이고 네. 뭔가 해보려는 그 아이의 고유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방향을 좀 잡아주는 형태로 소통을 하면 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저랑 이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관계의 라포가 형성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도 주도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업 중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직되고 교사가 잘 준비된 것을 탑단으로 가면은 네. 이끌려가는 형태에서 주도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수동적인, 그렇죠. 수동적인 태도만 내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는 선거 교육이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정당 이름을 짓고 후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 운동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 투개표 과정을 관리하는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이렇게 아까 그 선거교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거교실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패턴이 그대로 이렇게 저희 관심이 더 가는데요. 네. 적용되는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어져서 그런 과정을 한 번에 좀 겪어볼 수 있는 게 메커니즘 계속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게 계속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저희하고도 소통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점차 그런 방향성, 그 다음에 뭐
의미성 이런 거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연수원도 사실은 이 선생님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밀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재일 선생님이나 정나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아이들의 발달 상황, 또 저학년과 고학년의 특징들,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생뚱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길지는 않지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민주시민의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와 있지만 아이의 삶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이 구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이버상에서도 디지털 시민성이 중요한 것처럼 학교 밖에 있는 이런 유관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업, 이걸 좀 이제 요새 쓰는 용어로 이런 민주시민 그 생태계가 이제 아이한테 지원이 입체적으로, 상시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이가 배운 것에서 어떤 것을 시험으로, 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적용되고 선생님 말고도 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수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는 되게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내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부분이 정말 지향해야 될 미래의 역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민주시민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을까요? 그 현장의 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한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특히 이제 시민성을 아이들한테 정말 길러주고 싶은데 그런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학부모님들한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어떤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정의 문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성을 길러주는 특별한 시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을 하고 다른 교과랑 이게 융합을 하면서 뭔가 선생님들은 열정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 선생님,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같이 학년에서 의논하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같이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짜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때, 이 반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각각 들어가서 풀어내는 양식을 이 반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일단은 지향하는 목표가 같으면, 괜찮다고는 봐요. 제가 그 민주시민을 교육 양성하기. 근데 이제 또 학부모님이 이 반은 이걸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이제 흔들리거나 그러는 부분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뭐 같이 이렇게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완화바다 시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학부모님도 같이 안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제 민주시민 교육과정 이거 좀 더 염두에 두고 하는데 또 좋았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고.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들 변화하는 것. 아이들 변화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계속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아까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1년짜리 이렇게 하고, 계속 그 학급 문화도, 아까 임재일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청하고 들어주는 문화, 그리고 배려하는 문화,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주는데 좀 시간 투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날카로웠던 애들도 그 분위기 속에 좀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학급마다 좀 결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애들 보면
그래도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노력한 게 보람이 있구나.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네, 어렵는데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말요. 네. 우리 임재윤 선생님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저는 늘 이 부분이 좀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나 민주시민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키워드 3개 정도 뽑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율, 그 다음에 존중, 그 다음에 연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아이들이 자기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가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저는 존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세대와 배우는 세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의 차이가 존중이란 개념이 달라요. 저희 뭐 조용필, H.O.T 세대들이 생각하는 존중은 뭐 경어를 높임말을 써야 되고 어떤 장유유서의 이런 메커니즘이 삶으로서 겪어낸 세대예요. 저희가 배운 민주시민 교육은 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배워졌는데 그런 선생님이 아무리 이제 전문성이 있다 해도 다양한 전문성을 또 갖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맞는 존중의 메커니즘의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결이. 이 엇박자가 이 BTS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존중의 메커니즘이 자율성은 더 강렬해졌고 연대는 상대적으로 더 약간 반비례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존중이라는 메커니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존중받았던 그 시대가 아이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뭐 요새 라떼는 말이야처럼 진짜 그런 차이를 좁혀주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리터러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런 사회 변화에 맞는 리터러시의 신장이 역량 강화가 좀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생애주기나 선생님들의 다양한 우리 부장 선생님, 신규 선생님, 뭐 교장 교감 선생님도 다 계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갖춰지기 위한 아까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연수나 재교육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정도 변곡점이 일어나게끔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임재일 선생님께서 굉장히 세련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직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직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지향하는 그 시민성 어떤 시민성이 꼭 필요할까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자율과 또 존중과 또 연대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부터 사실은 이 자율과 존중과 연대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이제 존중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금 현재 아이들 세대의 어떤 문화나 특성이나 또 처한 위치,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존중을 하니 우리 같이 존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에 정말 철학을 빠뜨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첫 번째 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공식적 교육과정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민주적이면 아이들이 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배워지게 돼요. 삶 속에서 교실 안에서 제2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 눈빛, 제스처, 비언어적인 것까지 아이들이 배워지면서의 민주적인 자질이 공식적인 계획적인 교육과정 말고도 잠재적이고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지식으로 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민주 시민의 교육 표본이다,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문 교수님? 그 우리 선거연수원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그 선거교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은 선생님이 나가서 선거연수원에서 나가서 일단 그 체험 학습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거연수원에서도 방금 전에 임재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강사나 거기서 직접 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자율과 존중과 연대라는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이제 내재화하고 체득하고
나가서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선거연수원에 좀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선거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전문 강사 진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강사 양성 과정을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계속 수료하도록 하고 이제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사실은 일반적인 이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극이나 여러 가지 연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좀 놀이학습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니까 실제 좀 경험을 하는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뭐 말도 해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철학적인 기초를 그쵸 같이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도 정말 빨리 변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하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 아무래도 미디어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계속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특히 또 선거 측면에서는 가짜 뉴스로 대변되는 정말 즉각적인 유해성이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보급하려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략 그 초등학교의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그 방향과 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들, 그다음에 또 선거연수원에서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략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습니다. 그 나눠봤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 전문성을 또 트레이닝도 받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나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학습 동아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때로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두 분의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시민으로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엄마나 아빠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네.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정나라 선생님 좀 요즘 어렵죠. 아니, 되게.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일단 일단 학교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이제 학교랑 지역이랑 학생, 학부모 이렇게 아까 교육 생태계를 말씀하셨듯이 이게 같이 아우러서 연동돼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가 이런 방향을 한다. 만약에 성실에 대한 덕목 아니면 배려의 덕목을 한다 이번 달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행사나 학교의 그런 돌아가는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임재인 선생님 좀 세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런 역할이었군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교집합이 있어요. 학생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의 성장이라는 게 어떤 숫자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믿어달라는 거 좀 있어요. 정말 크게 얘기하고 싶은 신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믿어달라고 하면 사실 누가 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실패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
그게 내 아이의 성장이 직결되지 않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데 좀 조급한 완성을 자꾸 원하시는 거를 조금은 같은 위치에서 멀리 바라봐주는 그런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생태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생태계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일단 한 주체가 다른 주체만의 일선형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요. 학교의 교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방금 나라쌤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부모님들도 하나의 주체시다.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게 우리 성인들이 보여줄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수업을 하는 이 안의 이야기를 오늘 길게 얘기했다면 전체적인 학교를 지향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뒤에서 보여주는 배경적인 모습의 주체로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문 교수님 그 학부모로서 한번 이렇게 좀 반성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연수원에서 우리 그 두 분의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걸 선거연수원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혹시 이렇게 뭔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일단은 저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뭐 끊임없는 소통, 연락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좀 직접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집합교육 위주였는데 이제 좀 소규모 또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뿐만 아니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면 또 그만큼 또 저희도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그런 형식적인 얘기 말고 좀 이렇게 아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 이건 좀 이렇게 좀 내가 활용해 보고 싶다 아까 뭐 이런 말씀하신 거. 대로 뭐 그 지역사회랑 연계된 프로그램을 직접 같이 학교와 사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학교를 찝어서 또 바로 하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범위가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례들을 그래도 겁내지 말고 계속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런 게 좀 네트워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래도 선거연수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전국에 다 어쨌든 시도 선관위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되면 좀 뭐 통일적으로 하는 효과 뭐 교육이 항상 뭐 효과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는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갑자기 선거연수원에 바라는 게 생겼어요. 학부모가 아니라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선거하는 이런 모의로 해볼 수 있는 체험도 있었고 뭐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이제 선거이기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었을 때 이제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와 또 제 삶, 우리의 삶에서 느껴진 게 뭐가 있냐면 리더십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팔로우십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리더십에 좀 집중되어 있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따르지 않고 저항하거나 반감을 가져서 반목하는 형상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또 초등교육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 리더십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면 그거를 따라주는 팔로우십이 있을 때 진짜 펠로우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의 리더십만큼 아니면 리더십 프로그램 안에 팔로우십이라는 이 어떤 또 작은 제목으로 코너를 잡아주시면 풍성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낼 수 있는 선거연수원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제안인데요. 우리 정나라 선생님 혹시 선거연수원에 바라는 바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렇게 지역 단체나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때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와서 이례적으로 하면 물론 거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앞뒤로 연결을 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선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아이템이나 이런 게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오시면은 그 앞뒤로 혹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과 과정과 연계돼서. 네, 뭐 교과든 그 뒤에 그냥 선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과에서 어떤 아이가 선출이 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도 다루고 있고 네. 그 했을 때 그런 팔로우십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활동 자체를 소개해 주는 것도 현장에서 뒤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앞에는 사전에는 이런 부분 아이들 이렇게 마음 열기 뭐 이런 것처럼 물론 현장 그때 오셔서 하셔도 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이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다. 안내 그러니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처럼 그런 부분 연계지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그걸 사전 온라인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고 교사가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들어가고. 하고 이제 실제 블렌디드로 가면 되겠네. 민주시민도 가능해요. 네,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유, 이 선거연수원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 말씀이 저희 좋죠. 사업을 많이 만들고 생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좀 잘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된 게 그런 프로그램 만들 때 선생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 많아서 같이 하시면 좋을 초등학교 하고 좀.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자,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우리 문은영 교수님, 그다음에 정나라 선생님, 그다음에 임재일 선생님 이렇게 세 분 같이 굉장히 좋은 얘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꿈나무들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사회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진정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